큐브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태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지 3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 대법원에 비상상고라는 걸 신청한 지 약 2년 만인데요. 관련 이야기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상고심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비상상고심은 어떤 거예요? 일단 비상상고라는 것은 판결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고쳐달라 내지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 요청인데요. 네. 이게 이제 판결 과정에서 법령의 적용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법령 적용에 있어 굉장한 위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대법원은 그 신청한 이유에 한해서 사실조사 등 심리를 벌여서 이 과거에 있었던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건데 예. 판결 내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유죄 유죄로. 판결로 내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 단지 그 판결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 그리고 무죄 선고를 내린 것에는 법령 적용에 위법이 있다. 예. 이 정도만을 밝힐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재심과의 차이입니까? 재심과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예. 둘 다 이제 비상 상황에서 발령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재심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사람, 국가기관으로부터 억울하게 유죄를 받은 사람이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고. 것이고요. 그 반면에 이제 비상상고라는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청구를 하는 것이면서 예. 무죄를 받은 사람을 유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무죄를 받은 취지의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 이 부분만을 밝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얘기를 또 짚어봐야 되는데요. 짧게 형제복지원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오창석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불황자들을 이제 보호한다는 명목이었는데 실제 불황자들을 보호하지는 않고 네. 심각한 인권 학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성적 학대도 있었고요. 예. 대다수가 이제 성폭력에 노출이 돼 있었다라고 하고요. 폭행과 가해 그리고 입양. 강제 입양이었고요. 그리고 강제 낙태 등의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일들이 일삼아졌었는데 예. 이 당시에 박인근 원장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이유는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에 의거했었습니다. 예. 정당행위였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상상고심을 통해서 무죄가 유죄로 바뀌진 않지만 예. 이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결을 해야만 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무죄 판결에 그 효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가해자의 가혹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일단 피해자의 억울함이 좀 풀어질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예. 대한 이제 명예회복이 된다. 또 하나는 이제 국가가 잘못 판결했고 국가가 잘못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일정 정도의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전례가 또 얼마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변호사님. 이게 지금 저희가 비상상고심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도 저는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서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비상상고가 아예 없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요? 뭐 예를 들자면 그 몇 년 전에 한 공무원이 음주를 저질렀는데요. 예. 그 음주를 저지르면서 결국 뭐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에서 법 적용을 잘못해서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이 법 적용이 잘못됐다라는 비상상고를 했습니다. 예. 뭐 다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대로 형은 유지가 됐지만 그 판결 이후에서 이러한 법을 적용한 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취지가 기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비상상고심이 그 한번 공판이 열리고 선고 내리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공판이 열렸는데 예, 오늘 심리를 끝냈습니다. 사실 오늘로서 종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예. 과거에 있었던 검찰의 수사 기록 그리고 뭐 피해자의 진술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법원이 고려해서 예. 이제 뭐 조만간 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심스럽게 오창석 평론가께 저희가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회적으로 이제 국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저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가해자가 잘못을 했다. 국가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사건 큐브 함께 했는데요.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